안녕하세요. 노후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컨디션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고 햇볕이 좋은 날에는 잠깐이라도 밖에 나와 햇살을 쬐어보세요. 기분도 밝아지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때로는 놓치기 쉬운 것들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돌아본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고백, 그리고 빈 지갑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는 따뜻한 깨달음입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뒤늦게 깨달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늘 아쉬웠어요. 우리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고맙다는 말도 쉽게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남편에게 꽃다발을 받았다, 외식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한 번은 남편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는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당시에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남편이 서툰 손놀림으로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부엌 근처에도 안 가던 사람이 라면을 끓여서는 제 앞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한마디도 없이요. 그때는 그게 사과인 줄 몰랐어요. 라면이라도 끓여야 배가 차지 하며 투덜거리며 먹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남편 나름의 미안하다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으니까요. 대신 아이들 빨래를 꼼꼼히 개어주고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고 밤늦게 돌아오면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곤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나고 나니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애들 키웠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했네 싶어서요. 혹시 아이들이 모르는 건 아닐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 남편이 입원했을 때 제가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하고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표현 못했지만 당신 덕분에 행복했소, 고맙소. 50년을 함께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기 전부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침마다 제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던 것, 겨울날 제 손을 호호 불어주던 것, 제가 좋아하는 사과를 사다 주던 것, 그 모든 게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요. 74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말보다 깊고 진한 마음이 작은 행동 하나, 눈빛 하나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말보다 더 큰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제 평생을 지켜준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네, 정말 깊이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들이 결국에는 모두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어르신들 세대는 사랑한다, 고맙다 하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참 어려웠죠. 그런 표현들이 낯설고 부끄러운 시절을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니죠. 남편분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고백하신 말씀도 참 뭉클합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서로 알고 계셨던 거죠. 모두 말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말로 표현하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사랑이 더 깊고 오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배려,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 담긴 마음,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평생의 사랑이 되는 거겠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전해졌던 마음, 또는 나중에야 깨달은 누군가의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남성입니다. 얼마 전 평생 친구라고 부르던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국민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집도 가까워서 매일 같이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고, 제대하고 나서 자주 만나 술 한 잔씩 기울이곤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가족끼리 자주 모였어요. 정말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이 뜸해졌고, 전화통화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언제든 만나면 되지 하는 마음에 시간이 계속 흘러갔죠. 그러다가 작년 가을 친구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한때 건장했던 친구가 너무 야윈 모습으로 누워있더라고요. 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자주 못 만나서. 사실 너 보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연락할 용기가 안 나더라. 서로 나이 들어서 뭐 부담스러울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바쁠 텐데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 하면서 망설였던 거예요. 그 후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갔어요. 친구가 많이 힘들어할 때는 그저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아주기도 했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기도 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뭐 하고 살고 싶었어? 나는 말야 평생 직장 다니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정작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지만.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뭘 하고 싶었나? 진짜 하고 싶었던 걸 살면서 살았나? 친구가 세상을 떠난 건 3달 전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섰을 때 제 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동시에 후회되는 순간들도 떠올랐어요. 다음에 만나자 하고 헤어진 채 1년을 보낸 시간들. 언젠가 여행 한번 가자 하고 약속하고는 실천하지 못한 것들. 친구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순간들.
영정사진 속 친구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만나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자. 친구의 떠남은 제게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한 거울이었습니다. 나이가 78세라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것.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계기였어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만나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마음이 무겁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부재는 견디기 힘든 상실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셨다는 점이 정말 의미 깊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에, 나중에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죠. 시간은 충분하다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특히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친구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 보고 싶었는데 먼저 연락할 용기가 안 났다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부담스러울까봐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친구분이 병상에서 하신 질문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너는 뭐 하고 살고 싶었어? 라는 그 물음이 사연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일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장례식장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기억들, 함께 웃던 순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후회들이 교차하는 그 장면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테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그 슬픔과 후회를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친구분이 남기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해주셨던 그 조언,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사람의 떠남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혹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세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새 옷을 사입고 좋은 집에 살고 풍성한 밥상을 차려야만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평생을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어요.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아끼고 아껴서 한 푼이라도 더 저축했어요. 자식들 옷도 물려 입히고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여행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장만하고 통장에도 목돈을 모았어요. 이제 됐다,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돈은 생겼는데 행복은 오지 않더라고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도 뭔가 허전한 느낌은 가시질 않았고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혼자 큰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돈을 모으느라 남편과 여행도 못 가보고 좋은 음식도 못 먹어보고.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아끼던 습관을 조금씩 버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어요. 동네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는 것, 손주들 간식을 사주는 것, 오랜만에 새 옷 한 벌 사입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 때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서로 건강 이야기하고 손주 자랑하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깔깔대고 웃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이웃 할머니가 김장할 때 김치 한 포키 나눠주면서 우리 같이 먹자고 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비싼 김치를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따뜻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전기요금이 너무 나와서 에어컨을 안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 집 할머니가 우리 집 와서 같이 시원하게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내내 그 집에 가서 함께 수박도 먹고 TV도 보고 수다도 떨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함께하는 사람, 나누는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구나. 지금 제 통장에는 예전보다 돈이 많이 없어요. 자식들도 도와주고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쓸 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빈 지갑일 때도 행복은 충분히 있었어요. 친구와 나누는 웃음, 손주의 편지, 이웃의 김치 한 포기,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들,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이 꼭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모으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제 삶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워요. 매일 감사할 일들이 있고 함께 웃을 사람들이 있고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행복의 의미입니다. 네,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80년의 삶을 통해 깨달으신 행복의 진정한 의미가 모든 분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것,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의 것들, 돈, 집, 물건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평생을 그것들을 얻기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얻고 나서도 행복이 오지 않았다는 고백이 정말 솔직하고 용기 있는 말씀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는데 오히려 적막하고 허전했다는, 이것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신 후 후회하셨던 부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함께할 수 있을 때 함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행복은 결국 마음이라는 말씀, 80년을 사신 분이 내리신 결론이라 더욱 무게감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고백이 이를 증명하는 것 같고요.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으셨네요.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점, 그것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 가장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각각의 다른 이야기였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 말과 돈보다는 마음과 관계가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사랑을 읽는 눈, 함께한 기억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작은 순간의 행복을 알아보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분들의 하루를 밝히는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긴 사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든지 오늘 먹은 과일이 정말 맛있었다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